안녕하세요. 쇼펜입니다. 2026년 8월 19일입니다. 하루하루의 뉴스는 시끄럽지만 결국 시간은 좋은 기업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금리 시장에서 나온 묵직한 신호까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공부해보시죠. 렛츠 쇼타임. 먼저 지난밤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내린 7691.76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2% 하락한 53,000대 초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3%나 밀리며 26,00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세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기술주가 더 크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국채금리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유독 나스닥이 더 크게 밀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애플 유럽연합 EU와의 오랜 규제 갈등 매듭. 애플은 개발자에게 다운로드 건당 부과하던 핵심 기술 수수료를 없애고 앱스토어 밖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에는 5%의 단일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앱스토어 안에서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개발자에게 받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유럽 디지털시장법 DMA 위반 논란으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애플은 EU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벌금까지 물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애플은 규제 리스크를 상당 부분 걷어내는 대신 유럽 내 앱스토어 수익성은 다소 낮아지게 됐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외부 결제 유통 경로가 훨씬 넓어지는 셈이고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규제 이슈가 정리될 때마다 시장이 걱정하던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친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가 애플의 서비스 부문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몇 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제 리스크 완화라는 큰 흐름과 단기 수익성 변화라는 세부 사항을 나눠서 보시길 권합니다. 2. 엔트로픽 IPO 앞두고 100억 달러 신용한도 추진. 엔트로픽이 IPO를 앞두고 순환 신용한도를 애초 목표였던 100억 달러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이번 신용공유에 참여해 IPO 주관사 자리를 노리고 있고 엔트로픽의 연화산 매출은 지난 7월 말 기준 이미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시 상장을 비공개로 신청했고 이르면 올가을 상장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이 흥미로운 이유는 AI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대규모 신용한도를 미리 확보해두는 흐름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감당하려면 그만큼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신용한도 확대 소식 자체가 주가를 바로 움직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다만 엔트로픽 같은 대형 AI 기업의 상장이 다가올수록 AI 인프라에 자금을 대는 은행과 채권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다룰 국채금리 이야기와도 사실 이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3. 미국 국채 30년물 5.3%로 19년 만에 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나 빠지고 나스닥 100 지수도 1.7%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치솟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AI 관련주가 한꺼번에 흔들린 겁니다. 왜 하필 반도체와 AI주가 더 크게 흔들렸을까요?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을 지금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성장주,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주일수록 금리 상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할인율이라는 계산식이 바뀌면서 주가가 흔들린 것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금리 흐름이 진정될 때까지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3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30년물도 15년 만에, 프랑스 국채금리는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각국의 재정 확장에 따른 국채 공급 과잉 가능성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차입 비용이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왜 이례적이냐면요. 통상 장기금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고용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오히려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 장기화,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한꺼번에 겹치며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를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여러 나라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이 소식은 가볍게 넘길 재료가 아닙니다.
차입 비용이 오르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게는 대출과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금리 급등 이후 소매 판매를 비롯한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 즉 금리 상승기에도 버틸 체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앞으로의 성장에만 기대어 주가가 형성된 기업은 지금 같은 금리 환경에서 더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장은 오늘도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소음 너머에서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는 기업들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어펜이었습니다.